네, 오늘 수업 무한급수입니다. 자, 앞에서까지는 수열의 극한을 배웠죠. 그게 뭐였었냐면 수열을 무한히 나열했을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지느냐를 살폈다면은 이번 단원은요. 무한히 나열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수열이요. 무한히 더하기 위해서 어떤 무한 수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무한히 더한 걸 우린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를 똑같이 써요. 시그마가 유한수열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유한수열에만. 여기를 어떻게 써주냐면 K는 1부터 여기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AK라고 쓰면 의미가 통하죠. 이해가 가시죠? 1부터 집어넣어서 무한히 넣었다는 얘기지. 그지? 응. 자, 그런데 이 문자가 꼭 K가 아니라요. 뭐 어떤 문자를 써도 됩니다. n을 써도 돼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아니면 뭐 여기다 i 써도 되겠죠. i는 1부터 ai. 뭐 어떤 문자를 써도 무방한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무한급수에서는 요 n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가 시그마 쓸 때 요 위에다 많이 n을 썼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는 k라는 문자를 따로 썼잖아요. 그 n이 있었기 때문에 k를 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위에다 n을 쓸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n이라는 문자를 밑에다 자주 씁니다.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거를 조금 뜯어서 보면요. 자, 이게 뜯어서 요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그마라고 쓰고요. 자, n을 k로 바꿔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쓰면 우리가 계속 보던 부분합이죠. 자, 이 부분합과 얘를 어떻게 기호로 연결시킬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요 식에다 n이라는 애를 무한히 큰 곳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의미를 잡으세요. 얘가 점점점 무한히 커진다는 뜻이야. 이 위에가. 그 말이 결국 아하, 무한히 더한다는 뜻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린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이 부분을 SN이라고 자주 썼죠. 수열 처음부터.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SN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기호상으로. 자,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무한급수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무한급수를 구하고 싶을 땐 우선 부분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분합. 우선 부분합을 구한 다음 거기다 리미트를 붙여라. 즉 그것의 극한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꼭 기억해주세요. 무한히 더하는 방법은 뭐라고? 부분합, 즉 n항까지만 더해라. 거기다 리미트를 붙여라. 즉 그 수열의 SN이라는 것의 극한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기호상으로. 그리고 이거를 굳이 말로 표현하면요. 이걸 말로 표현하자면 S1, S2, S3라는 잘 보세요. 이 수열의 극한이 바로 무한급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해 가시겠죠? 이 수열의 극한이 바로 이거잖아. 이 기호가. 그게 바로 무한급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꼭 여러 가지를 다 매치시키세요. 다 매치시키세요. 네, 문제로 가볼게. 자, 문제를 보면서 앞에서 배운 수열의 극한과 지금 설명한 무한급수를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를 구하는데요. 잠시 이 수열을 AN이라고 놓겠습니다. 즉 얘가 A1, A2, A3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일반항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등비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일반항입니다. AN.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 기호로 어떻게 쓸 수 있죠? 리미트 AN 이렇게 되는 거지. n이 무한대로 가고. 그지? 리미트 AN. 그리고 구하라는 무한급수는 기호로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여러 가지 표현 썼죠. 그 중에 한 가지 이거 쓸게요. 리미트 SN 이렇게 쓸게요. n이 무한대야. 요게 무한급수입니다. 맞죠? 자, 이 두 가지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AN은 여기 써있는 그대로니까 리미트 2분의 1의 n제곱해서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얼마입니까? 그지? n이 무한이 0에 가까워지죠? 극한은 0이 되고요. 자, 얘는 또 구하기 위해서 SN을 구해야 되지? SN은 뭐야? 이 수열의 합입니다. n항까지 합, 그죠?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지? 1 공비 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자, n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 날라가고 리미트 그냥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죠. n은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1 나오겠습니다. 자, 뭐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무슨 얘기죠? 0의 의미는 이 숫자가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고요. 이 1의 의미는 이거를 무한히 다 더하면 1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무한급수가 일정한 값이 나올 때요. 우리는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극한에서도 그랬죠. 극한이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극한이 수렴한다.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수렴이란 단어를 씁니다. 일정한 값이 나올 땐 수렴. 그리고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는 모든 경우는 다 발산이라고 불러요. 됐지? 자, 두 번째 문제 하나 또 볼게요. 똑같이. 자, 이렇게 수열이 있는데요. 뭐 요 수열을 잠깐 저 썼으니까 얘는 bn으로 놓겠습니다. b1, b2, b3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한번 써볼까? bn부터 만들면 어떻게 해? bn이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또 마찬가지요. 구하라는 것이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어때? 리미트 bn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리고 무한급수는 리미트 s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bn을 합한 거죠. n개. 자, 그러면 bn은 그대로 요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 리미트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보세요. n에다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 분의 1 되니까 이건 0에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 sn이라는 것은 이 수열을 일단 n항까지 합하자는 뜻이죠. 일단 n항까지 합한 다음에 그럼 이걸 합할까요? 어떻게 합하지 이거? 자, 여기다 그냥 바로 쓰자. 잠시 sn을 따로 한번 쓸까 여기다? 좋아. sn은 자, 요걸 더하는데 어떻게? 각각 다 유리화라는 변형을 할 수 있죠. 제 유리화하면 얼마 나와요? 루트 2 마이너스 1 나오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얘 유리화하면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2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나옵니다. 자, 그럼 없어지는 규칙을 여기다 좀 괄호를 칠까요? 헷갈리면? 이렇게. 없어지는 규칙을 잘 보시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요. 즉 앞에서 두 번째 게 살아남으면 뒤에서도 두 번째 게 살아남아요. 대칭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남죠. 자, 그럼 이렇게 부분합을 우선 구해서요. n항까지를 구한 다음 거기다가 n항까지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어때? 무한대 빼기 1이니까 전체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자, 약간 계산이 긴 거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한급수를 구하랍니다. 근데 n이 2부터예요. 근데 이건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이요. 뭐 1부터 넣으나 2부터 넣으나 어차피 항은 무한히 많으니까 개수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개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냥 2 넣은 게 초항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무한급수 구할 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부분합 SN을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n항까지 먼저 합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문제는 선생님이 숫자를 나열해 놨죠, 이미. 근데 이번에는 나열을 안 해놨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형태를 바꿨습니다. 자, 어쨌든 무한급수죠. 그래서 부분합을 먼저 구하는데 힘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분합이란 건 뭐냐면 이 수열을 어때? n항까지만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부터? k로 바꿔서 2로 쓰는 게 문자 구조성 맞죠. 그래서 1 마이너스 k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부분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걸 구합니다. 그럼 이걸 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뭐 책에 나오진 않지만요. 시그마 문제의 거의 80% 이상 나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100%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공식 쓰는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나열해서 푸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나 이렇게 2부터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로그 여기다 2를 넣는데 그럼 1 빼기 2제곱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통분할게요. 그러면 k제곱분의 어때? k제곱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왜 풀었냐는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집어넣으면 어때? 로그 3 집어넣겠죠 이제?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플러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로그를 여러 개 더할 거면 자 밑에 한 번 더 쓸까 그냥? 좋아요. 로그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의 로그만 쓰고 진수끼리 전부 다 곱하면 좋겠죠 바로. 그래서 1 곱하기 3 여기는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써볼까?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가 되고요. 마지막에 n번짝은 뭡니까? 지금 우리 n항까지 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n항이 로그 n 집어넣으면 n 곱하기 n분의 요거 했죠? n-1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다 다시 쓸까?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곱해 봅니다. 어떻게 없어지나? 요 3자가 가운데서 2자가 가운데서 없어지죠. 그 요 3자, 요 4자, 4자, 3자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대각선 방향으로 다 없어지니까 어때요? 요거까지 없어지겠죠, 생각해 보면. 그럼 남는 건 어때? 앞에 2개, 뒤에 2개 남네요. 자, 그래서 남는 식은 로그 곱하니까 분모 2n이 되고요. 분자는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부분합을 다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합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히 이렇게 계산해주면 무한급수가 계산되는 겁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sn이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로그는 어차피 기호니까요. n이 커짐에 따라 이 값이 바뀌죠. 이 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수열에서 많이 했잖아. 최고차항 계수비니까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로그 2분의 1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근데 아까 여기서 식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집어넣었었죠? 좀 쪼개가지고. 그 이유는 이렇게 없앨 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없어지는 모양새가 이렇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뭉쳐진 식보다는 이렇게 좀 잘게 쪼갠 식이 더 좋습니다. 예, 순서도에서도 그랬었죠? 이렇게 풀어서 써야 보기가 규칙이 잘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2번은요.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식이 좀 복잡해요. 이 무한급수를 구하라는데 가장 항상 무한급수를 보면 n항까지의 합을 우선 구해야 되겠구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럼 n항까지 합은 여기가 n일 테니까 밑에는 다른 문자를 써줘야지 문자가 충돌이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n을 k로 바꿔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루트 k 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나열을 합니다. 분명히 나열을 하는데 처음부터 나열하면 좀 복잡해요. 왜? 이 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숫자를 넣어봤자 복잡한 식을 계속 나열하게 돼서 안 됩니다. 좀 식을 좀 간단히 한 다음에 나열합시다. 그럼 어떻게 간단히 할까요? 일감이 유리화죠. 루트 같은 거 있으면.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요 사이에 부호가 다른 거를 곱해주면 유리화 되고요. 그 유리화된 상태에서 나열하면 됩니다. 근데 유리화도 그냥 하려니까 부담스러워요. 식이 복잡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어차피 수학이란 과목이요. 방법은 단원도 여러 개 있지만 가장 기본은 눈썰미죠. 이 식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까에 대한 눈썰미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요걸 묶어냈으면 좋겠어요. 요 K를 갖다가 앞에 K를 여기다 쓸까 잠깐? 앞에 K를 루트 K 제곱으로 봅시다. 이렇게 식을. 얘도 루트 K 플러스 1 제곱 루트 K 이렇게 볼게요. 분모를. 그럼 뭐가 묶여지냐면 루트 K에 루트 K 플러스 1 두 개를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그럼 남는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남죠. 이렇게. 그래서 유리화를 요것만 유리화합시다. 요것만 간단한 것만 유리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 분모는 빨리 할까 그냥? 자, 암산 되겠지 적당히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요.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아래로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생기지.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되니까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선생님 너무 빨리 했나 암산을? 자, 이 정도는 가능해야 돼요. 이 정도가 안 되면 힘들어요. 수학. 이렇게 해서 유리화가 됐어요. 근데 또 잘 보니까 이거 분수를 쪼갤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로 쪼갠다고 생각하면 시그마 M부터 N까지 어떻게 나오나 없어지니까 루트
K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한 다음 이제 나열하면 되겠네요. 제 나열하면 1 집어넣으면 어때?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루트 2 플러스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남는 건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끝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구한 게 뭐예요? SN입니다. SN 구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SN에다가 리미트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리미트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래서 계산하면 n 대신에 무한대 집어넣어서 0에 가까워지죠? 1 나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무한급수의 계산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습니다. 자, 그런 방식이란 얘기고요. 자, 이제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수열의 극한이란 애와 무한급수란 애죠. 이 두 가지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이 극한 쪽에서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냐면 여기 있는 노란색이에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안 외워져도요. 계속 읽고 외워질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실제로 잘.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여러 번 읽어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열의 극한은 0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왜 0이 되나 이거부터 저게 갑자기 뭔가 자, 좀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 번 보시고 꼭 암기. 자, 일단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증명. 일단 이것이 수렴한다라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이걸 좀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리미트 SN이 그지? 이 값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같은 거잖아.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 이것을 알파로 놓을 수가 있겠죠. 알파는 일정한 상수입니다. 일정한 상수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렴이니까. 자, 일단 요걸 다 정해놓고요. 가정에 맞춰서.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관계에서요. AN은 SN-SN-1이라는 관계가 있죠. N은 2부터입니다. 근데 이건 쓰지 않을게요. 지금 잠깐. 자, 이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에다가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요. 그러면 리미트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1이 되는데요. 자, 요 리미트를 따로따로 분배할 수 있나 없나? 즉 리미트 Sn- 리미트 Sn-1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지금 쓸 수 있죠? 왜? Sn이란 수열이 수렴하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얘 수렴하죠? 근데 선생님 얘는요? 앞에서 언급할 때 수열의 극한에서 기억하십니까? AN이 수렴할 때요. 요 첨자가 뭐 2n이라든지 3n- 이렇게 변화되는 수열들도 어차피 이 수열의 일부분들이라 이것의 수렴값하고 같다고 했잖아. 기억나? 그 얘기예요. 아하, SN이 수렴하니까 당연히 이 알파도 뭐가 되냐면 리미트 Sn-1의 극한이라고 봐도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각각의 리미트를 만들 수 있고요. 둘 다 알파가 되니까 결론은 0 나오죠. 그래서 리미트 AN은 0이다가 증명이 됩니다. 자, 뭐 증명도 아셔야 되겠지만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많이 뭔가 다룹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꼭 기억하실 건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우. 이 말에 대우까지 선생님이 그냥 쓸게요. 어차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대우를 쓰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그 수열의 극한은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실도 외우셔야 됩니다. 참 외울 게 많아요. 자, 대우도 외우셔야 되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역은 왜 성립하지 않느냐?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좀 반예라고 할게요. 그냥 성립하지 않는 예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이렇게 갑니다. 무한급수예요. 자, 이 무한급수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일반적인 방법 n항까지 더한 다음에 부분합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는 방법은 안 됩니다. 부분합을 못 구해요. 이 무한급수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합을 구합니다. 이 방법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반예로서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의 어떤 무한급수를 구하는 가장 독특한 방법인 이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앞에 1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2분의 1도 그대로 씁니다. 3분의 1은 4분의 1로 바꿔 쓰고 4분의 1 그대로 쓸게요. 5분의 1은 8분의 1, 6분의 1도 8분의 1, 7분의 1도 8분의 1로 쓰고 8분의 1은 그대로 쓰고 9분의 1은 16분의 1로 쓰고요. 10분의 1도 계속 또 16분의 1로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써나가요. 즉, 몇 개는 그대로 쓰고 있고 몇 개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썼죠? 그대로고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작고, 그지?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나가면 위에 줄이 밑에 줄보다 훨씬 더 크겠죠? 우한히 써나가니까, 그지? 큰 게 확실합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요 4분의 1을 2개 더하면 얼마라고? 2분의 1로 볼 수 있고요. 요거 4개 더하면은 얼마? 또 2분의 1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6분의 1도 8개를 쭉 더하면 얘도 2분의 1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이 계속 덧셈이 되죠. 어차피 항은 무한히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무한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를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쪽이? 그죠? 무한대가 나오겠죠. 2분의 1을 계속 더하니까. 결국 얘는 무한대보다도 더 큰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를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무한대보다 더 큰 값이다 이런 생각에서 무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도 꼭 알아두시고, 자, 지금 내가 쓴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얘가 무한급수가 발산했습니다. 그런데 수열의 극한만 보세요. 수열의 극한. 즉 숫자만 봐요. 요 숫자만 봤을 땐 어떻습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데 이 수열이 n분의 1이잖아. 이 수열의 극한은 얼마예요? 수열의 극한은 0이 되죠, 분명히. 하지만 금방 봤듯이 그 수열을 무한히 합한 것은 발산하게 됐잖아, 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앞에서 쓴 리미트 an은 0이지만 그 합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예가 되겠습니다. 반예죠. 자, 요 반예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증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써봤는데요. 자, 요겁니다.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입니다. 극한은 0이에요. 자, 그 대우가 성립하죠, 당연히. 즉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이고요. 그 다음 이 명제의 역입니다. 자, 이 반대로 가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아까 반예 보였죠. 자, 근데 여러분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참 거짓이다인데요. 이거를 오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리미트 an이 0이면 이거는 수렴이다가 거짓이니까 그러면 이건 선생님 발산이겠네요. 그게 아니라 수렴이 아니라고 해서 발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렴인지 발산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수렴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 말하면 리미트 an이 0이면 얘는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수렴이라는 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자, 문제를 보면요.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가 보이죠. 뭡니까? 리미트 an이 0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요게 an인데요. 자, 요 an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 요걸 먼저 계산하자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 바로 써볼게 다. 자, 로그 2 마이너스 요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요거 리미트 an. 얘도 마찬가지죠. 리미트 an. 얘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an. 이렇게 n이 다 무한대. 자, 하나 더 있는데요. 좀 더 가볼게요. 자, 이것도 리미트 an. 이렇게. 아유, 좀 많네요. 결국 이 리미트 an을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쓴 김에 여기서부터 가볼까? 리미트 계산하면 뭡니까, 이거? 0 나오죠. 리미트 an이 0 나옵니다. 자, 가볼게. 이거 리미트 붙이면 얼마?
무한대 넣으면 0 나오죠. 분모가 0, 무한이 가니까 됐고, 요거는 마찬가지 0 나오죠. 리미트 a는 0 나오고요. 얘는 어때요? 무한대를 넣으면 로그 2 나오죠. 로그 2. 즉 얘는 0이 안 나오죠. 리미트 an이 0이 안 나옵니다. 얘도 무한대 넣으면 1분의 1이니까 1 나오죠. 얘도 0이 안 나오죠. 분명히. 자, 요걸 먼저 판단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다 모든 수렴 발산 문제가 나오면은, 자,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때 리미트 an부터 찾아봐라. 그럼 0이 안 나오니까 얘는 결론이 뭡니까? 무한급수는 발산이죠. 그냥 발산, 그지? 얘도 마찬가지죠. 리미트 n이 0이 안 나오니까 이 무한급수는 발산입니다. 그냥 계산할 게 없어요. 바로 발산이에요. 그냥. 자, 그런데 문제는 3, 4, 5번입니다. 3, 4, 5번은 리미트 an이 다 0 나와버려요. 그럼 이제부터는요, 여기서 잘라서 다 계산을 해봐야만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 있어요. 애들은. 아까 했던 내용 잘 생각해봐.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얘를 수렴이니 발산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다 일일이 계산해줘야 수렴 발산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럼 계산은 아까부터 계속했던 그거죠. 부분합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이는 방법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때? 나열해보면 아까 했었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거잖아. 자연수의 역수의 합. 그죠? 이거 아까 계산 결과 뭐 나왔어요? 무한대 나왔었죠. 자, 계산한 겁니다, 이게. 자, 얘는 계산했더니 발산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계산합니다. 자, 요 무한급수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Sn, n항까지의 부분합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요거 부분합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열에서 많이 했었죠? K는 1부터 n까지 부분합. 부분무수 바꿔야 되지? 그래서 요거 분무수 바꾸면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을 먼저 바꾸면 여기다가 요거 바꾸면 2분의 1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때? 2분의 1 빼내고 1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고요. 이거 수열에서 많이 했던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 밑에다 쓸까? n분의 1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없어지는 게 3분의 1 없어지고 4분의 1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앞에 거 2개 남잖아, 분명히. 첫 번째, 세 번째 거. 그럼 뒤에서 첫 번째, 뒤에서 세 번째 게 살아남고 다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계산 결과는 2분의 1에 요거 2개 더하면 2분의 3이고요. 뒤에 남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좀 풀이가 길어진다, 그지? 자, 선생님 좀 줄여서 쓸게요. 지금 구한 게 부분합이니까 이 부분합에다 어떻게? 리미트 붙여주면 무한급수 나온다. 에? 그럼 n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게 00 되니까 남는 값은 4분의 3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쓸게요. 그래서 얘는 4분의 3으로 수렴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 것도요. 자, 요거 좀 처음 보는 식인데 루트 n분의 1입니다. 자, 얘도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Sn 구해서 리미트를 붙이면 일반적인 방법은 맞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자, 얘는 또 아까처럼 좀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나열해보면요. 자, 요 무한급수를 나열해보면 루트 1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서 무한히 쓰는데 부분합이 안 구해집니다. n항까지가 합이. 자, 뭘 이용하냐면 아까 했었던 그거 봐서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있었죠, 아까? 이 합이 뭐가 나왔어요? 무한대 나왔잖아요. 무한대. 그런데 한글을 보면 요 두 개는 똑같은데요. 얘하고 얘를 봤을 때 누가 큽니까? 얘보다 얘가 커요, 그죠? 잘 보세요. 루트 2가 더 분수가 얘가 더 커져요. 얘보다 얘가 크죠, 분명히. 생각해보세요. 값이 더 큽니다. 얘보다 얘가 커요. 그럼 계속 다 모든 항이 다 크니까 분명히 이 수열은 이 수열보다 더 크겠죠, 당연히. 근데 얘가 무한대니까 이 합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자, 얘도 이렇게 요걸 하나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수의 역수합이 무한대를 외워두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푸는 문제도 있어요. 얘가 무한대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문제는 자 보세요. 수열의 극한이 0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다 무한급수를 다 계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건 발산도 하고 어떤 건 수렴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이건 끝낼게. 자, 요 세 가지 성질을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 두 가지 테크닉을 잘 비교해봐.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그냥 발산이라고 언급해버리면 되고요. 수열의 극한이 0이면 이제 직접 그 무한급수를 다 계산해봐야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두세요. 자, 무한급수 중에서 좀 독특한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열을 보시면요.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와서 뒤쪽으로 전부 다 쭉쭉쭉 다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고 그냥 단순히 선생님 다 없어져서 1 아닌가요? 하면 위험합니다. 자, 실제로 얘는 답을 한번 구해보면요. 어떻게 잠깐 그냥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건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는. 자, 한 3개 정도 더 해보세요. 한 3개 더하면 1 나오죠. 한 4개 더하면, 요까지 더하면 얼마 나와요? 1-3분의 2가 나오죠. 가운데가 없어지니까. 하나 더 더하면은 1 나오죠. 하나 더 더하면 어때요? 가운데가 다 사라지니까 1-4분의 3 나오죠. 하나 더 더하면은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더해보면 1-5분의 4가 나오겠죠. 계속 선생님이 더한 걸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 더 더하면 1 나오고 1-6분. 자, 이렇게 써나가면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될까? 얘는 계속 1일 거고 멀리 가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점점 얘가 어때? 여기 있는 수가 점점 1에 가까워지잖아. 결국 이전 0에 가까워지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걸 멀리까지 가면 한 번은 1, 한 번은 0에 가깝고 한 번은 1, 한 번은 거의 0에 가깝고. 그럼 합을 무한히 더했을 때 그 합이 0인지 1인지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얘는 발산이에요, 실제로.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살펴봤듯이요. 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짝수번째 항과 홀수번째 항의 합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 이건 내가 이미 답은 발산인지 알았지만은 이제 정해요. 어떤 정확한 정확한 정해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열을요. 선생님이 이렇게 뜯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얘는 초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이거고 세 번째 항이 이겁니다. 근데 얘는 초항이 이거, 두 번째 항 이거, 세 번째 항 이거예요. 이게 초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입니다. 즉, 뭘 얘기하려는 거야? 얘는 이 수열을 짝수번째 항까지 합하겠다는 의지예요. 이거는 저 수열을 홀수번째 항까지 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답이 아까 살펴봤듯이 다르게 나오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 답은 발산이란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정해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저 수열을 짝수번째로 잘라서 이렇게 다시 재정리한 다음에 자, 이 무한급수를 계산합니다. 이 무한급수는 우리가 했던 가장 일반적인 해법, 그지? 그 n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n항은 어떻게 되겠죠? 추정해. n항은 요게 3항이니까 n분의 n-1 하고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겠지. 이게 n항입니다. 근데 이게 n에 3 넣으면 나오고요. n에 2 넣으면 얘 나오는데요. n에 1 넣으면 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건 없어요. 왜? 초항이 혼자 규칙이 없고 두 번째 항부터 이런 규칙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초항부터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n항까지의 부분합만 구해서 리미트만 붙이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 부분합을 구합니다. 자, 이 부분합을 바로 계산할게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요게 다 사라져서 남는 게 1 마이너스 이렇게 남잖아, 그지? 이게 부분합이에요. 그럼 좀 빠르게 할게요, 선생님. 거기다가 리미트 붙이면 되겠죠? 리미트 붙여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가 1에 가까워지잖아, 그지? 결국 1 빼기 1이 0에 가까워져 버립니다. 무한급수가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은
그냥 마이너스 n번째 항이 마이너스 n분의 n-1 하고 플러스 n분의 아니 그렇죠. n-1 맞죠? 이렇게 되네. 자,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합을 구하면 어때요? 여기 다 없어. 그냥 0되잖아. 항들이. 그럼 결국 이거 하나 남죠? 그래서 부분합이 1 나오고요. 거기다가 부분합에다 리미트를 붙이면 얼마? 결국 1 나오죠? 그래서 자, 결국은 이 수열의 극한은 무한급수는 1 나오죠. 무한히 더하면은 1 나오고요. 이거 무한히 더하면 0 나옵니다. 그래서 두 합이 다름으로 이 합은 발산이다 라고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해예요. 자, 이런 것처럼요. 또 하나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하나 더 연습하자는 얘기야. 자, 이런 형태의 수열이 그 무한급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 수열을 이렇게 2개, 4개, 6개 짝수 번째 항으로 묶어서 재정리하고요. 홀수 번째 항의 합골로 재정리합니다. 2개를 구해보세요. 그럼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나 만들어 볼까 해도 3항이 이거니까 n항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되겠죠. 그럼 부분합 바로 구할게. 선생님 이렇게 없어지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면 얼마 나와? 이게 0 되죠? 그럼 1 나오죠? 마찬가지 얘도 n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부분합 구하려고. 그럼 부분합 구하면 이게 다 0 돼버리잖아. 어차피 항들이. 그럼 1만 남죠? 그럼 부분합에다가 리미트 붙이면 1 나오죠. 그래서 짝수 번째 항까지의 어떤 무한급수 1 나오고요. 이렇게 만든 무한급수 1 나옵니다. 두 답이 동일하게 일치하므로 이 무한급수는 1이다 라고 말하면 돼요.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독특한 수열까지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한급수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네. 자, 무한급수 계산 방법하고 어떤 성질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무한등비급수가 나오는데요. 얘는 무한급수의 일종이에요. 근데 단지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한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한 것도 당연히 무한등비급수죠. 그죠? 무한급수죠. 그러니까. 자, 무한급수의 일종입니다. 자, 얘는 뭐 기호로서 굳이 쓰자면 시그마 이렇게 그지? 무한급수의 t를 내주고 뭐 n은 1부터 하고 a, r에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결국 무한등비급수의 표현이죠. 자, 그럼 이 무한등비급수를 계산하는 방법도요. 당연히 무한급수 계산 방법을 따라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차피 무한급수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부분합을 구했었죠. 자,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1-r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n제곱 거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 이렇게 붙이면은 무한급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제 이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r에 n승이 들어있어요. 그 n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보면 r의 값에 따라 이 값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했을 때 이렇게 미지수인 그런 지수꼴이 들어있는 극한은 어떻게 했더라? 그 밑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극한을 다 알아봤었죠? 각각. 기억나야 돼요. 자,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r이 1보다 크다. 뭐 절대값이. 그럼 r을 뭐 2라고 생각하면 무한대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럼 n에 무한대 넣으면 밑엔 상수고 여기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발산하게 되죠. 그지? 발산. 그 다음에 r이 1보다 작으면 어때? 얘가 1보다 작으면 얘가 0으로 가잖아. n이 커질수록.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어때요? 남는 건 1-r분의 a가 남죠. 그 다음 r이 1이면 1면 0분의 0 되잖아. r이 1 땐. 안 되죠. 여기서는 극한을 알 수가 없어요. r은 1을 여기다 넣어봅니다. 여기다. r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때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a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도 발산이 되겠죠. 무한히 합하면 a를 무한히 합하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요. a가 음수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때요? 그지? 얘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니까 결국 이 전체 극한 값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때도 진동하면서 발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게요. 이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요. 이게 무한등비급수인데요. 이 무한등비급수가 요럴 때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이 값으로 수렴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 합은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값이 됩니다. 딴 때는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수렴 조건이라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요거 있죠, 요거. 자, 요 놈. 이 놈이 지금 우리가 나열하고 있는 이거죠. 등비수열을 무한히 나열한 겁니다. 자, 이 값이 수렴. 이 급수가 수렴할 조건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입니다. 금방 봤듯이요. 그리고 하나 함정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초항이 0일 때가 있어요. 그지? 이 수열이 초항이 0이면 그지? 공비가 8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0이니까 수렴하게 되겠죠. 이건 함정적으로 꼭 요 특징을 있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비와 초항의 성질을 기억하세요. 근데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것도 있었죠. 같이 좀 기억할게. AR의 n-1승 그지? 요 놈의 극한 이 극한이 수렴할 조건이 뭐였더라? 마이너스 1에서 공비가 1 사이고요. 또는 초항이 0이다. 이렇게 됐었죠? 이거 기억나죠? 자, 이것이 수렴할 조건하고 이 급수 형태가 수렴할 조건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요 등호가 다르죠, 여기? 1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요게 혼돈되는 친구들은 꼭 얘를 이렇게 들어보면 좋아요. 3, 3, 3, 3, 3 생각해. 자, 이런 수열이 있는데 이건 지금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죠? 이거는 수열의 합이고요. 그럼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려면 이건 수렴해 안 수렴해? 이 수열은 어차피 무한히 가도 3이니까 3으로 수렴하죠. 결국 공비가 1이어도 수렴하는 게 맞죠, 얘는. 하지만 이 수열을 더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 무한 급수거든. 그럼 얘는 무한대가 돼서 수렴하지 않잖아. 그럼 결국 공비가 1이면 얘는 수렴할 리가 없으니까 1을 뺀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혼돈될 게 없습니다. 나열한 것이냐 합한 것이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수렴 조건까지 둘 다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분명히 등비수열의 무한 급수죠.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얘가 수렴한다고 했어요.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말에서 뭔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겠구나. 그럼 공비가 뭡니까? R이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겠구나. 이 사실을 이 문제가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중에서 수렴하지 않는 걸 골라보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자, 얘는 이렇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성질에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는 거. 그럼 시그마를 여기다 붙이면 5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따로따로 보시면 요 무한등비급수하고 요 무한등비급수를 보세요. 얘는 분명히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수렴한다고 했고 얘는 공비가 뭡니까? R제곱이죠. R제곱. 이건 보여요? 공비가 R제곱인데 그러면 R이 요 사이니까 R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이걸 제곱하면 어때? 0 이상 1 미만의 수가 되겠죠? R제곱이. 그러면 R제곱이 공비인데 공비가 이 사이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무한등비급수도 수렴하겠죠. 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는 거잖아. 결국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는 무한급수의 합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R. R을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썼던 그 무한등비급수의 합 1 마이너스 R분의 A라는 거는 공비하고 초항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뜻이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은 여기 1 넣은 거니까 R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뭐 5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수렴한다고 문제가 말했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 R 초항은 1 넣으면 R 나오지. 그래서 결국 뭐 계산은 하지 않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상수값이 되죠. 분명히. 하나의 상수값이 되니까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지? 자, 지금 선생님이 뭐 마지막까지 답을 냈지만요. 이 상태에서 멈춰도 상관없어요. 공비 알아봤더니 얘가 수렴이구나. 얘는 수렴해가 했구나.
그럼 당연히 수렴인 거 두 개 더해주면 어떤 하나의 수렴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1번은 수렴하는 그런 합이 되겠습니다. 수열의 합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좀 언급할 것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시그마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분배했죠. 그냥 분배했습니다. 자, 이거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수열에서 배운 거 봐. 여기 n이 온다고 칩시다. n. 여기 n이 오고 뭔가 이렇게 덧셈으로 이렇게 수열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이 시그마, 네모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바꿨죠. 얘는 언제든지 가능한 성질입니다. 시그마의 성질 중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용한 거예요. 지금도. 근데 저건 좀 무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이건 분명히 100% 맞아요. 잘 들어봐. 근데 여기가 무한대가 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왜? 생각해봐. 뭔가를 무한히 더하면 이 좌변이 무한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변도 분명히 어떤 무한대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수열의 극한의 셈이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무한대와 무한대를 등호를 써서 같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무한대가 될 때는 이 등호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어떨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 이 시그마 네모와 시그마 세모가 이 두 개가 다 수렴할 때만, 숫자로 나올 때만 이걸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가시죠? 잘 생각해봐요.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 이미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가라는 이 시그마가 올 때는 함부로 분배하면 원래 안 되는 거구나.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고요. 수렴한다는 보장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자, 여기서 그냥 정리삼아 쌤이 하나 마지막으로 써보면 요 시그마 성질 중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어떤 수열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쓰기 위해선 반드시 an하고 bn 여기다 쓰자. 자, 이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단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모두 수렴하는 급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만약에 사이에가 곱하기나 나누기면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절대로 분배할 수 없어요. 그건 리미트의 성질이지 합의 성질이 아니야. 위험합니다. 리미트는 다 가능했어요. 사칙 연산이. 하지만 시그마는 곱셈 나눗셈이 왔을 때는 절대 이게 분배 법칙 형태가 불가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상수를 알파로 쓰자. 상수 곱하기 an 왔을 때도 이 알파를 빼내면요. 알파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n이 안 쓸게. an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자, 이런 경우 분배가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건 좀 분배 얘기 때문에 좀 길어졌고 이제부터는 좀 더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만 좀 충실하겠습니다. 얘는 무한 등비급수인가요? 맞죠? 그치? 어차피 이건 상수고 n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지수가 늘어나니까 등비수열 맞아요.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만 확인하면 돼? 공비. 그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느냐? 요것만 확인하면 돼. 그럼 공비가 이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R이 요 범위라는 걸 이용해서 양변에 1을 더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공비가 어때? 0. 얼마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죠? 따라서 얘는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이구나. 이렇게. 자, 세 번째 것도 비슷합니다. 자, 어차피 얘도 공비죠. 그럼 공비의 범위를 기존의 문제에 나왔던 R의 범위에서 유도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도 어차피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1 더하면 0 되고 1 마이너스 R 되고 여기 2 되죠. 그럼 양변에 이제 3으로 나누면 0 되고 3분의 1 마이너스 R 되고 3분의 2가 돼서요.
공비가 요 사이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수렴하겠죠.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도 수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도 공비입니다. 얘도 살펴보시면 이렇게 해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1을 더해주면 여긴 2분의 1 되고 1 플러스 2분의 R, 2분의 3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비가 요 사이에 있다. 근데 잘 보면 얘가 1.5니까 잘못하면 얘가 1을 넘겠죠.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보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얘는 항상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자, 그래서 다음 중 수렴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좀 말을 좀 문제를 좀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말해야 좀 정확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무한급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계산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그마 문제는요. 여기가 뭐 10이든 n이든 무한대든 간에 이 시그마를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80%가 나열이에요. 나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열을 나열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지금도요. 뭐 특이하게 공식 쓸 건 없잖아. 알고 있는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시그마 K라든지 시그마 K제곱 K 상승밖에 없으니까 공식 못 쓰면 다 나열이에요. 자, 얘를 나열합니다.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곱하기 1 집어넣으면 얼마? 1이죠. 사인 90. 아니면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쓰셔도 좋아요. 그지? 1 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 되고 n 대신에 2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3파 이렇게 하나 써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더 쓸게.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뭐 5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럼 값을 다 구해보면 얘는 1이니까 2분의 1 나오고요.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되고요. 그 다음 얘는 다시 1이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의 세제곱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되겠네. 이렇게 갑니다. 아하. 그러면 얘가 무한 등비급수라는 게 보이죠? 됐지? 자,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한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1-공비분의 초항입니다. 즉 1-R분의 A라고 외웠죠. 근데 항상 기억하실 게 이 공식만 달랑 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도 기억해야 되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온지 확인해야만 이걸 쓸 수 있어요. 이때만 쓸 수 있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공비를 확인합니다.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 그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분명히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1-공비분의 초항 2분의 1, 그래서 답이 얼마야? 3분의 1인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이제 도형 문제입니다.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원이 하나 있었어요. 반지름 2예요. 거기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내접시키고 또 그 안에 원을 내접시키고 또 그 안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내접시키고 또 원을 내접시키고 이해가요? 계속 반복해다니. 그럴 때 모든 원의 넓이를 다 합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일단 구하라는 걸 잠깐 써보면요. 제일 큰 원의 넓이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 요 두 번째 작은 원의 넓이 플러스 이제 그 안에 또 그려줄 거 아니야. 조그맣게, 그지? 이렇게 원의 넓이를 우리는 계속해서 무한히 더하라. 이런 얘기거든. 지금 문제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선생님 이 원의 넓이가요. 등비수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등비수열이. 자, 일단 이 느낌부터 좀 와닿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이 맞습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원을 다시 한번 살짝 여기다 그냥 마크 하나 그려볼게 잠깐. 자, 한번 이렇게 하고 또 요 안에 이렇게 그려서 뭐 또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그려나가는데 생각해보면 이 원에서요. 두 번째 원으로 줄어든 비율만큼 당연히 이 원에서 이 원으로 줄어들 때 적용되겠죠. 생각해봐. 이 원에서 이 원으로 줄어들 때 뭐 30%가 줄어들었다. 그럼 똑같은 상황이잖아. 여기서 일로 줄 때도 마찬가지 30% 줄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일정한 비율로 주는 게 분명히 확실하거든 지금. 그래서 얘는 분명히 등비 수열이 됨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린 얘도 공식을 어때? 아까처럼 1-공비분의 초항으로 답을 구할 거니까 공비와 초항만 알면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만 알면 대부분 다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등비수열에서.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처음 두 항만 알면 어차피 등비라는 거는 도형에서 감지가 되기 때문에 공비와 초항을 다 알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처음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니까 4파이가 되고요. 두 번째 원의 넓이만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구할 필요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보조선, 도형에서는 보조선 참 중요합니다. 접선의 개념이니까요. 접선의 개념이니까 뭔가 이렇게 그지? 중심에서 연결한 수선을 그리고 싶고요. 얘도 마찬가지 접선이죠. 얘가 접선이니까 중심에서 내리는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이런 보선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많이 보이죠? 자, 닮음도 보입니다. 그죠? 닮음도 보이고 아니면 여기가 45도일 거 아니야. 분명히 요 삼각형이 여기가 45도니까 1대1대 루트 2를 이루겠네요. 그래서 요 반지름을 내가 구할 원의 반지름을 x라고 놓으면 뭐 얘도 x겠죠? 그럼 요 반지름이 전체가 2가 되니까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2-x가 되죠. 그럼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때요? 이 x 대 2-x의 비율이 1대 루트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면은 루트 2 x는 2-x니까요. x는 어떻게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나? 그래서 곱해주면은 2배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됐네요. 이렇게. 그럼 결국 x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지? 그럼 두 번째 원의 넓이는 어때요? 반지름 제곱파이니까 여기 반지름 제곱파이 제곱하면 4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될 텐데 써볼 필요가 없죠. 왜? 초항 알고 공비 알잖아요. 됐나? 그래서 어때? 1 마이너스 공비가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초항이 4파이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만 여러분들이 뭐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자, 도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에 이게 지금 설명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45도예요. 이렇게 돼. 45도 방향으로 2cm를 가고요. 거기서 90도 꺾어서 1cm, 90도 꺾어서 90도. 그러니까 길이는 계속 반으로 줄어들면서 방향은 계속 90도씩 꺾으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뺑뺑뺑 돌아서 언젠간 어떤 점에 가까워지고 어떤 점에 가까워지겠죠. 그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까워지는 점이 몇 컴마 몇이겠느냐.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좌표의 극한점을 구할 때는 반드시 x좌표, y좌표를 따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구하기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럼 지금부터 x좌표만 한번 신경 써볼게요. 자, x좌표다. 그러면 이 점을요 따라다니면서 x좌표만 신경을 써봅시다. 한번 x좌표란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되죠. 요게 바로 A1의 좌표입니다. x좌표.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파악해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A2라는 점으로 또 왔거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이만큼 x좌표가 증가한 거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그림이 좀 잘 봐야 돼. 여기 A3가 여기니까 A3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어때요? 다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줄어들었겠죠. 좌표가. 그 다음에 다시 A4가 여기니까요. 또 다시 요만큼 또 줄어들었겠죠. 좌표가. 그 다음엔 어떻겠어요? 다시 x좌표가 여기서 얼만큼 또 늘어나겠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그 상황을 길이로 한번 써봐요. 요만큼 첫 번째 길이가 얼마야?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으니까 요게 2니까요. 직각 이등변이지? 그러면 얼마? 루트 2가 나오겠죠? 요 길이가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루트 2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가. 거기서 또 요만큼 증가했죠? 그럼 요만큼이란 말은 얼마야? 길이가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는 요게 1이니까요. 여기서 잠시 옆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려주면 어때? 보이지 뭔가?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1이겠죠.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야. 그래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만큼. 여기가 루트 2분의 1만큼 증가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만큼이 줄어들어요. 이만큼. 이만큼이란 말은 어디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요 길이죠. 요 길이. 그지?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겠어요? 밑변의 길이니까 2루트 2분의 1인가? 그지? 2루트 2분의 1만큼 감소하겠죠, 이제. 이만큼 빠졌잖아. 줄어들었잖아. 또 그만큼 또 줄어든 양이 요 길이가 4분의 1이니까요. 4루트 2분의 1만큼 또 줄겠죠. 그 다음엔 또 얼마 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아유, 복잡하네요.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해야, 무한히 계속 써나간 걸 계산해야 극한점의 x좌표가 됩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무한 등비급수 아니죠. 무한 등비급수 아니에요. 등비급수 아니거든. 자, 이렇게, 좀 약간 불규칙적인 부호가 나올 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냥 계산을 하지 말고,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겠어요? 노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만 다 더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따로, 이렇게, 빨간색 거를 또 따로 더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 가시지? 이 노란 거 보면 어때요? 이게 무한 등비수열이 됩니다. 무한 등비급수가 돼요. 그래서, 어때? 공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올 때. 공비가 마이너스 얼마지? 네? 나눠볼까? 아이고.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 두 번째 항, 얘가 초항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을 초항으로 나누면 여기 공비죠?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죠? 그러네.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그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하면 노란색은 무한히 다 더한 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빨간색도 마찬가지죠. 빨간색도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 맞네.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얘죠. 얘는 빨간색만 따로 보자는 얘기야. 수열을. 그럼 루트 2분의 1 돼서 두 개를 더한 게 결국 전체 x값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생략할게요. 자, 이래서 x좌표를 다 구해 놓고요. 자,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y좌표를 또 따로 구합니다. y좌표도 아까처럼 점을 움직이고 이제 y좌표만 따로 신경 쓰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내려서 그지? y좌표가 이만큼 증가했죠. 그 다음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 y좌표가 이제 요만큼 감소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눌러 내려왔으니까 요만큼 또 y좌표가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길이만큼 또 증가했죠. 이해 가시겠어? 그럼 써볼 수 있죠? 아까처럼. 그지? 요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이 길이, 마이너스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 그럼 아까처럼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씩 좀 반복되는 형태 나옵니다. 자, 요건 생략할게요, 선생님이. 자, 이것처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자, 극한이 다 끝났습니다. 내용도 좀 길었고요. 좀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